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미국의 한국 G2 만들기 계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1편을 꼭 보세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3번, 4번, 미국이 일본과 유럽을 경제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유럽이라면 이제 이 독일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경쟁 업체들이 많은 국가들을 완전히 경제를 무너뜨려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일본과 유럽의 업체들, 그 나라 업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품 시장, 그 시장을 한국이 거의 대부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앞으로 이제 한국 물건 사다 쓰는 그냥 시장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고, 뭐 한국의 경제 식민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그런 이야기 하고요. 미국이 또 전 세계 원전 우주산업 시장을 한국에게 넘긴다. 이게 그냥 넘긴다기보다는 뭐 같이 해먹는 거예요. 반반 양분한다. 미국이 뭔가 이 아주 뭐 고급의 그런 기술을 개발하면 한국이 그걸 기술 이전 받아가 대량 생산 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해먹고 돈 벌어먹는 뭐 그런 구조로 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양쪽 방송에 올려놓겠습니다. 양쪽 다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이 안 올라오면 저희가 중국 망한다 계속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 자꾸 신고가 들어가고 차단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안 올라오면 차단됐구나 생각하시고 다른 방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주소 하단을 클릭하시면은 제목 하단을 클릭하시면 2번 비상대피소 있죠.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탄압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북한, 뭐 종북 주사파 이런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구글에서 광고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유독자가 되어주시고 후원을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힘내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시일반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77-0248로 전화를 한 통 하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50년 한국 GDP 세계 2위가 된다. 2007년 2월 달에 보니까 골드만삭스 기사가 나왔는데, 골드만삭스가 2005년부터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2050년이면 한국이 GDP 8만 1000불이 된다. 세계 2위가 된다 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2009년에 나온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2009년이면 중국이 한창 잘 나갈 때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은 아예 없습니다. 없어. 그래프가 없다고. 중국 붕괴와 해체는 2005년부터 이미 기획되어 있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 GDP 순위를 보시면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중국, 3등 일본, 4등 독일 쭉 내려와가지고 한국이 10등, 그리고 그 밑에 러시아, 그 밑에 브라질, 사우디, 이란. 한국이 천연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정말 작은데 정말 대단하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 주적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하고 미국은 GDP가 게임이 안 되죠. 미국 국력이 지금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주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 일본, 독일이 주적입니다. 일본과 독일이 2차 대전의 패전국인데, 얘들이 자기들이 이제 정상국가가 되고 싶어 가지고 소위 말해 가지고 중국을 앞세워 가지고 중국에다가 공장 이전하고 기술 이전하고, 그러면 자금도 이전하고, 그래 가지고 중국이 돈 벌면은 그 돈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원해주고, 그래 가지고 중국과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고 전쟁 일으키게 하고, 그래 가지고 한국의 한반도가 전쟁 나면은 일본이 돈 벌겠지. 그렇게 얘들이 공작을 한 겁니다. 일본과 독일, 그리고 중국, 러시아, 얘들을 합하면은, GDP를 다 합하면 미국을 능가하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 EU가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뭐 눈꽃만치 사오면서 체면치레만 하고 눈속임을 한 거고, 러시아에서 가스를 왕창 사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위냐면, 유럽은 미국의 마셜 플랜으로 재건이 된 나라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왕창 망가졌죠. 그런데 이 EU,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전 때문에 돈 벌어서 먹고 산 애들 아닙니까? 미국이 살려준 거지. 그런데 일본과 독일, 이 유럽, 얘들이 지금 이 미국의 등에다 칼을 꽂으려고 중국과 러시아를 손잡았다. 야, 이게 이제 다 들통난 거예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뭐라 했습니까?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는 게 꿈이다. 전쟁을 왜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물건이나 팔아먹고 살면 안 됩니까? 꼭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아베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면요, 해군력을 키우죠. 그러면 누구하고 충돌해요? 미국하고 충돌하지. 러시아, 중국, 독일, 일본 한 편 먹고 미국하고 싸우면 미국이 못 이긴다고. 아니 뭐 그래도 다 이기겠지. 그런데 중국의 해군, 일본의 해군, 그럼 태평양이 뚫려버리죠. 그럼 중국 해군과 일본 해군이 미국으로 치고 들어오면은, 아 버거워.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미사일 쏜다 이러고 하면은 버겁다고. 그래서 독일, 일본, 중국, 뭐 러시아, 아니 러시아는 뭐 얘들은 뭐 주범이 아니고 종범이니까 중국, 독일, 일본을 미국이 완전히 가루를 냅니다. 뭐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베 총리가 뭐 핵 공유를 하자, 미국과 핵 공유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 죽어버렸다. 자, 일본은 화산, 홍수, 지진 등으로 원전 가동이 불가능하고요. 전기가 없어가지고 정밀 산업이 지금 안 됩니다.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지진 나니까 뭐 그 물, 공업용수, 파이프관 다 끊기고 하니까 공업용수가 이제 없다. 거기다가 러시아산 가스를 연간 600만 톤을 소유 못하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돈 나갈 거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돈 들어올 거 수출을 안 되니까 돈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한국한테 IT가 안 되니까 한국한테 경쟁력이 다 밀린다. 돈은 안 들어오고 에너지 가격 계속 나오고 그러면 돈 쓸 때는 많고 그러면 일본은 해체가 된다. 미국이 일본에게 엄정 경고. 이 방송을 보시면요 꼭 보세요. 자, 한국 통일을 지금 일본이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한테 엄중하게 경고를 했고 일본이 해체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보세요. 자, 21세기의 로스트라다머스라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 교수인데 이분이 2018년 3월달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무슨 책을 썼냐면 The Next Decade, 다음 10년, 뭐 우리말로 하면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 제국으로서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를 보시면 무서운 내용이 있어요. 독일의 자금 기술, 러시아의 에너지, 일본의 자금 기술이 합하면은 이 구소련이 부활하니까 이건 무조건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2020년에서 2030년까지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가 한국이다. 무조건 붙잡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를 제재를 해버리면서 그 유럽과 일본이 러시아의 가스를 못 가져오니까 유럽에서는 전기료가 9배가 폭등했대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국가 이미지 추락하고 유럽 전역에 조명을 끄고 지금 최첨단 기술력이 다 사라진 거지. 뭐 원전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물가가 폭등하니까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합니다. 독일의 벤츠 한 대 1억 하던 게 5억, 6억, 7억 올라가면은 사겠습니까? 공장이 전기가 없으니까 가동 중단, 왔다 섰다 가동됐다 뭐 반복하고 이래 되면 정밀 산업 폭망하는 거고 모든 산업이 붕괴하는 겁니다. 유럽의 무기도 수출이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가 사겠냐고. 부품 하나 뭐 1000만원 하던 게 1억, 2억, 3억 하면은 누가 사냐고. 그리고 제때 오지도 않지. 그러면 이거 안 돼. 끝났어. 그래 되면은 러시아는 제재로 러시아 무기 못 사. 중국 무기는 샀다가 피눈물 흘리는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완전 쓰레기라서. 그러면은 한국 무기가 전 세계에 다 팔리겠죠. 유럽 무기 끝났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유럽이 2달 연속 에너지 가격 40% 상승에 물가 급등. 이게 6월 1일 기사인데 7월 초부터 에너지를 또 절반으로 줄였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가 100이면은 지금 20%만 가스를 공급하고 나머지 80%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더 폭등하겠죠. 한 달 후에는 그것도 제로로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석탄, 뗄나무를 쟁인다. 이 뭐예요? 장작나무, 한국에서 1970년대 쓰던 이런 난로 있죠. 이런 게 지금 유행한다는 거죠.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 뭐 프랑스 다 석탄 발전소 돌린답니다. 그럼 미세먼지, 관광산업 초토화, 그리고 호흡기 질환자 급증, 사망자 급증, 경제 붕괴. 1952년 12월 달에 런던 대형 스모그 사건으로 12,000명이 죽었는데, 당시 추운 날씨에 석탄 난방이 급증하고 바람이 불지 않아 아황산 가스가 스모그와 결합한 황산 안개가 뒤덮었다. 닷새 동안 이어진 스모그로 4,000명이 죽었다. 이듬해까지 호흡기 질환자 위주로 8,000명이 추가 사망했다. 올해 여름이 폭염이면요, 겨울은 혹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스모그 다시 뭐 사건 일을 벌일 수가 있다. 자, 독일이 온수도 끊고 조명도 끕니다. 프랑스도 조명 다 끈대요, 관광지에. 그러면 관광 산업이 안 되지. 어두컴컴하고 미세먼지 있고 하면 그러면 누가 관광하냐고. 자, 그러면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 소상공인들 다 망하죠. 전기세가 뭐 9배가 올라가 버리고 10배 뭐 에너지 가격 올라가 버리면 다른 데 쓸 돈이 없어. 그러면 돈 안 써. 돈 몇 경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다 망하죠.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지금 4번 올렸고 이번에 0.7%인가 올렸죠. 그러면 유럽도 금리를 올려야 돼. 안 그러면은 유럽에 투자된 모든 자금이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 금리 올리면은 뭐 각종 대출이자 뭐 왕창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줄도사 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났어. 자, 에너지 가격이 감당 못한다. 러시아 의존 유럽 공장 줄 폐쇄, 비료 공장 폐쇄, 농산물 수확량 급감하고요. 식량난, 이게 대량 아사 나오는 거죠. 식료품 가격 폭등, 경제 붕괴, 전 세계적으로 가뭄, 식량난, 각국 식량 수출 금지. 그러면은 유럽이 식량을 쌓아놨으면 다행인데 안 쌓아놨으면은 그냥 굶어 죽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자, 지금 남부 유럽이 열사병이 1,700명 죽었답니다. 열사병으로. 뭐 통계 안 잡히는 사람들까지 뭐 더 되겠죠.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뭐 이만큼 일어났다. 자,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에어컨이 없답니다. 연중 더운 날씨가 며칠 안 되고, 또 불연가스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에어컨의 공기는 인조공기라서 냉방병을 야기한다. 뭐 이런 인식 때문에 에어컨이 없었대. 그런데 갑자기 더우니까 에어컨을 뭐 사가지고 달려고 하니까 전기세가 9배 나가고 하면은 겁이 나서 켤 수 있겠습니까? 또 에어컨을 다 켜면은 전력 부족, 공장 가동 중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서유럽의 무슬림 인구가 1357만 명, 전체 서유럽 인구의 3.6%인데 주요 도시들을 보면은 다 100만 명 이상씩, 주요 국가들을 보면 100만 명 이상씩의 무슬림을 다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이 프랑스를 보시면 프랑스 전체 인구의 10%가 그 무슬림이고, 네덜란드는 6%, 오스트리아는 5%, 독일은 4.9%, 스위스는 4.3%, 벨기에 4%, 영국 3%, 뭐 그렇습니다. 주요 도시별 무슬림 점유율 보시면 마르세유, 로트르담은 25%, 브뤼셀, 버밍엄은 15%, 런던, 파리, 코펜하겐은 10%, 말메는 20%. 그리고 유럽 전역에 보시면은 이슬람 사원 예배소들이 이게 거의 뭐 몇천 개 단위로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나토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보고 싸우라 하고 무기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추적 불가다. 암시장에 나온다. 그냥 돈 주면 택배로 보내준대요. 그러면은 이슬람 단체, 테러 단체 손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일자리 하나를 두고 유럽인과 무슬림이 싸울 거고, 그러면은 뭐 강력범죄가 늘어나겠지. 앞으로 유럽 내 테러, 내전 뭐 이런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거 완전히 그냥 소돔과 고모라 같은 뭐
그러한 상황들이 된다. 뭐 완전히 초토화될 것 같습니다. 유황불로 초토화 됐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과거에 식민지 가가지고 저기 뭐 약탈하고 거기 나쁜 짓 하고 했는데 그게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벌 받는 것 같습니다. 빨리 회개를 해야 될 건데 걱정입니다. 예. 자, 국산 원전 APR 1400 유럽과 미국 양쪽의 안전 인증을 심사 다 통과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은 통과를 못했다. 자, 그러니까 일본 원전은 끝났고요. 프랑스 원전이 총 56기인데 18기가 정지가 됐다. 이게 뭐 기술적 문제로. 중국이 방사능 유출이 의심된다. 그때 말이 많았는데 그게 프랑스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원전 공사는 항상 지연되고 뭐 말이 많고, 프랑스가 각종 물가가 폭등하면요 원전 건설 불가능해집니다.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버린다. 그래 되면은 전세계 원전 지을 수 있는 나라 일본 끝났고, 한국, 미국, 프랑스 저거 뭐 끝났고, 미국 또 기술력이 한국이 안되고, 가격 경쟁력 한국이 제일 싸고, 러시아 제재받고, 중국은 기술력 안되고, 그러면 한국이 거의 다 먹는데 이제 미국하고 나눠 먹겠죠. 자, 두산이 이집트에서 원전을 수출했고요. 사우디가 또 원전 12조 거의 뭐 독식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서 일본하고 미국한테는 입찰하라고 초청장을 안 보냈다고 합니다. 프랑스, 중국,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제재 당하고 중국은 기술이 안되고, 프랑스는 이렇게 설계 결함, 뭐 가격 경쟁력 상실, 한국이 뭐 십몇 조 이거 다 먹을 것 같다. 옆에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원전 해보고 너무 좋다고 하니까 사우디도 그래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세계 원전 시장이 2030년까지 약 940조가 열리는데 한국하고 미국이 거의 다 먹을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이 원전 동맹을 맺고 한미 방산 동맹도 체결했죠. 그리고 한미 방산 동맹은 체결하겠다고 했고, 이 소형 모듈 원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 이 소형 모듈 원전이 핵잠수함용 소형 발전기입니다. 소형 원전이죠. 그러니까 한미가 핵잠수함용 소형 원전을 공동으로 개발해 가지고 한국 핵잠수함에 쓰고 미국 핵잠수함에 쓰고, 그리고 수출돼 가지고 돈 나눠 먹고, 그러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를 찍어내면은, 그러면은 대당 단가가 확 떨어지겠죠. 그래가 수출하고 그래가 돈 벌겠다는 거예요. 천조 시장을 다 먹는다. 원전 해체 시장도 몇백조 되는데 그것도 한국하고 미국이 같이 나눠 먹습니다. 자, 2016년에 한미우주협정이 체결됐고 350조 원의 세계 우주시장이 열렸는데, 유럽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 상실했다고, 산업이 이제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러시아는 제재로 첨단 부품 수급이 안되고, 중국도 첨단 부품 수급이 안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350조 시장을 한국, 미국이 독식하는, 둘이 나눠먹는 뭐 그렇게 될 겁니다. 미국이 뭔가 거대 프로젝트를 만들고 뭐 기술을 개발하고 한국한테 설계도 넘기면 한국이 싸게 대량 생산하는 뭐 그런 구조가 돼가지고 한국하고 미국이 같이 다닐 겁니다. 형제처럼 손잡고 한미동맹이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자, 한국은 달 탐사 위성을 발사합니다. 한국이 8월달에 미국에서 발사하는데, 이건 미국의 나사가 기술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구에서 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기술은요, ICBM 기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우주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는 그 기술하고 동일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핵무장 하는 겁니다. 핵무장 안 하면 ICBM 기술이 필요 없지. 무인 우주 왕복선하고 동일한 기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사청 보도자료를 보니까 2022년 6월 9일날 재사용 무인 우주 비행체 고도화 기술 뭐 이런 뭐 입찰 공고를 냈네요. 특화 연구센터 입찰 공고, 뭐 한국형 무인 우주 왕복선이 본격적으로 개발 착수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술 뭐 연구했다면은 미래 국방 우주력 건설의 원천 기술 확보 초석. 이게 뭡니까? 우주에 무인 우주 왕복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주에서 미사일 떨어뜨리고 핵미사일 떨어뜨리고 하면요, 그럼 중국이 겁나니까는 중국도 우주에다 돈 쏟아 부어야 되죠. 그럼 스타워즈 전쟁 하다 보면 중국이 지금 돈이 없고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한국은 경제가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우주에다가 돈 쏟아 부으면 중국은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한국하고 군비 경쟁하면은.
자, 유럽은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운반선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아마 독식하게 될 겁니다. 일본은 선박 설계 능력 부족.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선박 사고 나는 것들 보면은 다 일본 선박인데 전부 다 설계 결함이다. 그리고 지진 뭐 이런 재난 등으로 제때에 이 물건을 만들 수가 없다. 중국은 아예 기술이 안 되고요. 뭐 언급할 가치가 없고. 자, 유럽 전역에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영국, 여기에 한국 무기들이 다 들어갔거나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터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집트, 뭐 세네갈, 여기도 한국산 무기들이 들어갔거나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앞으로 폴란드가 한국 무기 대량 구매를 하면은 대당 단가가 확 떨어지니까 북유럽, 동유럽의 경제력 약한 나라들, 뭐 중동, 아프리카의 경제력 약한 나라들이 대규모로 사들이겠죠. 그리고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호주, 뭐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 이런 데도 이제 한국 무기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미 들어갔거나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나. 미국은 FA50 최소 500대에서 1000대인데 이거는 카이하고 록히드 마틴이 거의 한 90% 이상 뭐 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잉에 훈련기를 만드는데 설계 결함 재설계해야 돼요. 그래서 FA50이 그냥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AS-21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지금 이거를 갖다가 지금 폴란드가 이것도 관심 있다고 사가겠다고 지금 뭐 그러나 봐요. 그 폴란드가 사가면 호주 사가고, 호주가 사가면 그 미국도 사지. 왜냐면 대당 단가가 확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게 약 한 4,000대가 되는데 약 한 50조 원이 된대요. 이거를 하나 하고 미국의 50곳이 사가 개념 설계를 한다. 유럽 업체들은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냥 끝난 거예요. 입찰이고 뭐가 없다. 자, 기타 KT-1 훈련기, 소총, 군용 트럭 뭐 소소한 것은 제외했는데, 이 미제 무기를 사고 싶으나 미국과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든 국가들이 러시아나 중국제를 샀는데, 러시아 제재당하고 중국산 무기 쓰레기고, 그러면 가성비 좋고 미제 무기에 호환되는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살 수가 있죠. 그러면 대당 단가가 자꾸 떨어지니까 더 많은 국가들이 사겠죠. 그러면 한국이 전세계 무기 수출 시장 넘버2가 됩니다. 고급 무기 비싼 거는 미국이 팔고, 중저가 무기는 한국이 팔고, 그 중에 일부 부품은 미국 거 갖다 쓰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양쪽에서 돈 버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자, 한국 무기 사면 경제개발, 기술이전 이래 되고, 그러니까 다 좋죠. 서로 해피하지. 자, 러시아, 중국은 무기 수출이 차단되면 원전 수출도 안 돼요. 고급 제품 수출 안 됩니다. 돈줄이 막히고, 그 무기 생산 단가가 올라가니까 비용 증가하고요. 점점 무기 개발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최첨단 기술 개발 이런 거는 어려워지고 그냥 땅이나 파서 저기 자원이나 팔아먹고 살아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지금 동유럽과 북유럽 그리고 지금 중동에 한국산 무기가 깔렸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거대한 장벽이 쳐진 겁니다. 한국군의 무기를 폴란드가 대거 사가고,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폴란드 공장에서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은 한국산 무기에다가 한국산 전략 전술, 포병 전술 이런 게 막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러시아가 쉽게 뚫고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 지금 우크라이나전 보니까 그 포탄이 없다고 하는데, 한국은 각 탄종별로 뭐 수백만, 300만 발씩 이 포탄을 쌓아놨으니까 포탄을 무제한으로 제공해 줄 수가 있지. 뭐 먼저 갖다 주고, 한국이 재놓은 거 갖다 주고 한국은 만들면 되니까, 풍산하고 하나해서.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이제 전쟁 못해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쪽에 전쟁을 하려고 하면 한국이 러시아한테 아이 유럽에서 싸우지 말고 돈이나 벌어먹어, 쉐빙 LNG선 안 만들어준다, 이거 왜 한국이 독점이거든. 그러면 러시아 돈줄 끊겨. 그러면 유럽의 전쟁을 3차 대전을 한국이 말 한마디로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나토가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하면 한국이 야, 너가 한국산 부품 공급 안 한다, 싸우지 마, 말 한마디로 끝난다고. 러시아는 한국 얼마 좋아하는데 한국이 중간에 들어가지, 에이 싸우지 말라고 하고, 한국이 평화 유지군으로 가운데 딱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못 싸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럽은 끝났어요. 유럽은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 죽든지 말든지 미국은 마음 놓고 그냥 두들겨 패겠죠. 일본도 뭐 공장 가동 끝났고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폴 라케메락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미한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양국 동맹은 양자 중심에서 다면적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한미 동맹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 미국이 전면에 나서면 반미 감정도 있고 하니까 될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은 한국을 앞장 세워 가지고 한류 있죠, 한류 앞장 세워 가지고 국제 정세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한국군이 들어가니까 나토가 어째 돼요? 한국군화 돼버리는 거지. 유럽, 폴란드 뭐 이쪽에 동유럽, 북유럽 군대가 한국군화 되는 거지. 한국 무기 쓰고 한국의 전략 전술 쓰고 그러면은 한국군화 되는 거지. 그러면 그냥 뭐 나토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왜 신경 쓰는데 그 한국이 알아서 가서 엄청 도와주겠지. 한국이 러시아한테 싸우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할 거고. 자, BTS의 유엔 연설은요, 이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가지고 좀 띄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미국이 안 도와주면은 한류가 퍼진 게 미국이 퍼뜨린 측면이 크다. 러시아, 중국제 무기 및 원전 사는 나라들에게 한국산 무기 원전 수출하면요, 러시아, 중국 고립되는 거지. 자, 쿼드, 나토, 오커스 뭐 미일 동맹 해봤는데 이 말만 많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뭐 군사력도 없고 거기다 삐딱선 반미한다고 삐딱선 타고 친중 친러하고 골치가 아프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가지고서 전 세계를 다 커버하겠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미국이 좀 쉬고 싶다. 쉬고 싶으니까 영국이 미국한테 싸우지 않고 패권을 넘겼죠. 그거와 똑같이 미국이 한국한테 싸우지 않고 패권 넘기겠다는 게 전 세계 경찰 국가 역할, 경찰 역할을 한국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고 한국이 돈도 갖고 있고 군사력도 갖고 있어. 그 한국이 다른 이제 뭐 저기 미국에 들어가면은 뭐 합니까? 일단 가서 두들겨 패고 애들 죽이고 뭐 전쟁하고 빼앗고 그건데 한국이 가면은 야, 너 뭐 먹을래? 땅 파가지고 우물 파주고 뭐 학교 지어주고 애들 교육시키고 기술 가르쳐주고 저기 새마을 뭐 기술 뭐 벼 키우고 뭐 감자 키우고 이런 거 농사 짓는 거 가르쳐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한국에 가면은 그냥 그 경찰이 누구를 잡아가고 하는 그것도 경찰이지만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경찰의 업무거든. 세계 경찰 역할이라는 게 미국은 그전에는 막 가서 두들겨 패고 그런 거 했다면은 이제는 어디 문제가 생긴데 가면 한국이 들어가가지고 한국이 들어가면은 다 좋아하지. 아이고 이제 살았다 우리 살았다 다 그러지. 그럼 한국에 가서 뭐 안 되는데 뭐 안 되는데 아이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식량도 갖다 주고 뭐 돈도 갖다 주고 기술도 갖다 주고 다리도 지어주고 뭐 항만도 닦아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우물 파주고 새마을 운동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그러면서 또 기독교 그 문화도 집어넣고 그러면 전세계 평화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 군사 능력을요 보시면 식량, 스마트 농업, 반도체, 5G 장비, 전기전자, IT, OLED 패널, 소프트웨어, 차량용 배터리, 수소산업, 철도 시스템, 고속철도, 지하철 등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 항공우주, 화학, 건설, 원전, 각종 무기, 뭐 전차, 스텔스기, 전투기, 잠수함, 이지스함, 포탄, 해수담수화, 의료, 생명공학, 한미동맹 우방국, 대중국 견제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한국이 다 갖고 있어요. 그 한류 퍼뜨려가 중국 고립시키고 한국은 지금 핵무장, 핵잠수함, 무인우주왕복선 뭐 보유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한국이 뭐 별로 뭐 말을 안 해. 그러니까 평화만 외쳐. 미국은 한국 보고 핵무장 하라고 계속 강요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 2019년 9월달 기사인데 가스공사가요 96억 불치 그 미국산 가스를 구매했대요. 미국의 LNG 1년 수출량의 34%를 한방에 구입했다. 한미동맹이 가장 유능한 이유를 아시겠죠?
한미혈맹은 피로써 맺어진 동맹입니다. 형제면 형제. 그럼 당연히 형제 미국산 그 기름가스 사야지. 미국이 6.25 당시에 전쟁 비용이요, 전쟁 비용 및 전후 복구 비용이 670억 달러, 지금으로 하면 한 800조 900조 됩니다. 그 당시에 178만 9천 명을 파병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미국한테 뭐 대북 제재 위반 뭐 걸린 게 많다 보니까 미국에서 뭐라 하면은 그때마다 겁나가지고 미제 무기도 샀지만 미제 에너지를 많이 산 게 2016년 이후에 7배가 늘었대요. 자, 그리고 한국이 미국산 가스 522만 톤을 사올 때 일본은 257만 톤을 샀습니다. 절반밖에 안 샀죠. 그러면서 러시아 가스를 600만 톤을 사왔다. 그러니까 두들겨 맞지. 자, 한국이 캐나다에 이어 미국 원유의 세계 두 번째 수입국이 됐다. 연간 한 1억 한 3천만 배럴 뭐 안팎으로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뭐 더 될 수도 있고요. 자,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한 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기초이며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동맹이다. 제일 화끈하지. 미제기름 많이 사주고 무기 많이 사주고 뭐 화끈하게 도와주니까. 자, 따라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여 한국을 지키겠다. 자, 한국이 경제대국인데 한국이 전쟁이 나면은 물적 인적 손실이 막대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국이 망하면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아무도 공급 못 받는다. 모두 구석기로 돌아간다. 미국이 중국한테 야 한국 공격 꿈도 꾸지 마라 이 자식들아. 그 협박한 거예요. 거기다가 남북 통일이 되는 순간 전세계 공장이 어디로 가요? 남북한으로 다 이전합니다. 탈중국 기업들이 어디로 가? 북한으로 간다고. 포스코 원산 제철소가 생긴다 가정하면요 철강 가격이 지금보다 절반으로 뚝 떨어져. 그럼 한국산 자동차, 조선, 뭐 건설 등 철판 들어가는 거는 가격 경쟁력이 절반으로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철판 가격이 뚝 떨어지면. 그러면은 독일, 일본 등 한국의 경쟁업체들은 초토화되는 겁니다. 삼성 갤럭시 핸드폰 뭐 OLED 패널이 메이드 인 베트남보다 더 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니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도요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벤츠, 아우디 뭐 다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일본, 독일 업체들도 모두 북한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소니, 메이드 인 코리아 도요타, 벤츠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하고 독일은요 공장이 없어. 저기 자기 나라에서는 뭐 에너지가 없고 뭐 그래가지고 가스가 없고 해가지고 그거를 못 돌려. 공장을 못 돌려. 공장 전부 북한이나 한국에 있어. 자기 나라에 뭐만 있어. 그 이슬람 난민들만 남아 있는 거지. 할아버지들하고 젊은 애들은 다 한국으로 오고 그래야 되는 거야. 자, 일본이 중국에게 경제 기술 지원 하면서 통일한국이 생성되는 걸 저지하고 있습니다. 왜? 통일한국 때문에 일본은 그냥 한국에 빨려 들어가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한테 돈 대주고 기술 대주고 그걸로 무기 만들고 그래가지고 북한한테 또 핵무기 기술 대주고 그래가지고 중국과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게 만들고 미국을 공격하게 만들고 그러면 미국이 공격받으면 2차 대전 전범국가 지위에서 일본이 탈출하겠네. 국제정세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지금 뭐 LNG 선박을 지금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한 몇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5년 걸린다고. 그러니까 뭐 한 달 후에 러시아가 가스 100% 끊겠다고 하니까 그냥 끝난 겁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에너지 가격이 뭐 9배 뛰면은 전기요금 9배, 10배, 20배 뛰면 뭐 끝난 거지 뭐. 자, 저희가 맨날 종북 주사파 망한다, 친중 세력 망한다, 뭐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타인을 괴롭히는 매체로 낙인을 찍어가지고요 광고 수익 및 멤버십 수익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가 디펜스 뉴스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십실반으로 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하루에 한 12시간씩 보고 지금 5년째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되게 힘듭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힘들어요. 여러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규 채널의 모든 신규 영상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구독 신청, 좋아요, 알람 등록, 종모양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유독자는 1877-0248이고요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거기 그 해피나눔 그 가입서 쓰는 칸이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힘들다.